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몹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날 일단 뭐 행사는 마치고 올리고 싶었던 영상, 며칠 고민했던 영상이에요. 저는 이 파이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막 암호화폐가 폭락을 하건 뭐 지금 막 폭등을 해서 난리를 나건 그냥 자기 할 일만 쫙 하고 있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류에 휩싸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대문이 또 바뀌었길래 야 대단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 엣지 시대, 초연결 AI 시대. 사실 이 초연결 AI하고 스마트 엣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그 페이팔 커넥션 그룹들,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무기 분야, 무기가 원래 뭐 인터넷이고 뭐고 다 이제 무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생활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초연결 AI 스마트 엣지가 파이네트워크의 화폐 혁명의 키예요. KYC가 물론 근본이긴 하지만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 근데 이게 뭐냐?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방향이 그 자체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이네트워크 뭐 얼마 간다 이런 거를 떠나서 파이네트워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아는 어떤 담론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초연결 AI 시대 스마트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방향이니까 제가 왜 좋아하는 이 컴퓨터 쪽에 아주 천재 같은 후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맨날 그랬어요. 아니, 소장님, 여기는 아주 쉬워요. 어느 기술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보입니다. 대단한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한테 배웠던 것으로 파이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엄청난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죠. 얘네 파이네트워크의 화폐혁명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 금융이 살아나요. 세계 금융이 살아나는데 세계 금융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스마트 엣지가 돼야 돼요. 초연결 AI,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를 얘네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간파를 못하고 있었죠. 왜 세계 금융이 살아나고 지금 어제 어떤 유튜브에 어떤 분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뭐 파이네트워크하고 당연한 얘기죠. 뭐 거기뿐이겠어요. 전부 CBDC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는데 각국의 CBDC하고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화폐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파이코인이 가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문 바뀌었잖아요. 오늘 대문, 그러니까 참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건 폭등을 하건 자기 내가 할 길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 지금 대문이 이렇게 바뀌어서 컴플리트 메인넷 체크리스트. 제가 어제 연세 드신 회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자기 걸 좀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뭐야? 영어도 아니고 한글말도 아니고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야, 베트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잘못 손가락으로 뭘 잘못 누질러서 이상한 나라 말로 했는데 채굴은 그래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KYC 신청해드리고 갔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란 말인지 뭐 인도네시아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상황, 아직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11월 30일이 이제 뭐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노란 빨간 거 서브밋 KYC를 눌러보면 요게 이제 지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가 나와요. 그래서 KYC 한 번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누르면은 지금 당신이 몇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다 나오죠. 지금 이렇게 그냥 세상이 뭐 폭풍이 치건 홍수가 나건 바람이 불건 또박또박 가요. 이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파이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 일하는 거를 배우는 것도 참 너무너무 저한테는 즐거움이죠. 어, 이게 파이 네트워크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사실은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의 의미를 아는, 그래서 이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의 의미를 아는 어떤 프로랑 제가 얘기하다가 아, 파이코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뭐하고 엄청난 건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스마트 엣지하고 초연결 AI 하겠다는 소리네 딱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고 당연히 그게 뭔데요?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딱 홈페이지 열어보고 이거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 230개국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30개국을 해서 태극기는 어디 갔나? 태극기도 여기 있구나.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230개국을 연결을 하려면 초연결 AI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 엣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스마트 엣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엣지가 끄트머리라는 뜻이근데요. 뭐 다워월드님 영상 보니까 뭐 여기 뭐 요번에 뭐 할 때 뭐 어디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게 여긴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카뉴스에서 이제 나온 거 230개국에서 이제 매일 통화로 하고 있다. 이게 진심이라면 화폐혁명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게 한국 여기 김 H 웡 뭐 이런 웡이 성인지 중국 사람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또 뭐 양평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230개국을 다 한다. 이러면 확실히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물어봤더니 뭐가 얘네가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화폐냐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저 파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Decentralized Mobile First 뭐 User and Planet Friendly 이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채굴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Decentralized 이게 탈중앙화잖아요. 분산화잖아요. 그런데 이 분산화가 그냥 우리가 암호화폐 그러면 장부 분산, 거래 기록 분산 이렇게 소유권의 분산이 아니라 이게 지능의 분산이죠. 지능의 분산으로 보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초지능의 시대로 왔잖아요. 지금 이 탈중앙화를 지능의 분산으로 보고 그런데 이걸 핸드폰으로 한다. 이걸 스마트 엣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이 똑똑해야 되는 시대에서 말단 스마트 엣지가 이제 끄트머리 가장자리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똑똑하면 온 집안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다양화되니까 이게 자식들이 다 똑똑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중앙의 서버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서버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교환수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연결 AI와 스마트 엣지에 무엇이냐? 지금 이게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매들까지도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 이거를 근간으로 얘네가 화폐를 만들어 와 대단한 놈들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화 뭐 그냥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냥 전화하는 데나 쓰고 처음엔 그랬잖아요. 옛날엔 전화하는 데 쓰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KYC 같은 거 해봐서도 알지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갑도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이 들어와 있잖아요. 증권회사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서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끄트머리 스마트 엣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금융이 살아난다라는. 전 세계 금융이 살아난다라는. 금융 위기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각국 정부가 안정적인 한국은 원화, 뭐 미국은 달러, 각국 정부가 안정적인 통화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뭐 안정적인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달러가 망한다, 뭐 위안화가 망한다. 위안화가 안 망하고 달러가 안 망하고 원화가 안 망하려면은 이 엔화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이코인 같은 보조 코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훨씬 똑똑하니까 한국은행 총재나 연준 의장이나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의사결정보다 엣지가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엣지가 끄트머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엣지가 오 그냥 우리는 핸드폰에서 채굴 한다 그러면 무료 채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스마트 엣지를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브라우저를 만들고 뭘 하려고 그러냐? 초연결 AI 시대에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엣지와 초연결 AI 시대에 대비를 하는 금융 혁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 다른 암호화폐처럼 밀어붙이면 금융 쿠데타가 돼서 실패를 하는데 얘네는 금융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정보통신의 발전 방향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스마트 엣지 뭐 이번 코드 장인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 스마트 엣지 그 끄트머리가 아주 좋아지게 하는 거 그 기술을 엔비디아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초연결 시대, 초연결 AI 시대. 이게 스마트 시티가 생기고 뭐가 되고 해서 삼성에서도 이제 초연결 시대의 폼은 연다라고 하는 이 초연결 모든 것이 다 연결. 이거 초연결 시대 제일 선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 그거 가지고 뭐 무기 통신 지금이라도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통신 끊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란 가서 공격할 때 그 핵무기 공장이나 무기 공장을 두들겨 부신 게 아니잖아요. 통신망 다 두들겨 부시고 왔잖아요.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이 초연결 시대. 이 초연결을 근데 사람이 연결하는 거랑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연결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카이에서 지금 KF-21이 사실은 초연결 AI를 장착한 엄청난 비행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4세대도 아니고 5세대도 아니고 4.5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 5세대인데 4.5부터 5까지는 스스로의 학습에 의한 딥러닝에 의해서 5.0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스트넷이잖아요. 파이가 테스트넷이잖아요.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딥러닝이 되는 거죠. 그 딥러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초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초연결이 다른 거는 다 불가능했는데 달러도 안 됐고 위안화도 안 됐고 엔화도 안 됐는데 얘네는 돼요. 왜죠? 핸드폰으로 230개국에 실제 금융 시스템이 없는데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화폐혁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초연결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환율 문제 때문에 안 됐었거든. 어떤 나라는 고정환율, 어떤 나라는 변동환율. 그러니까 변동환율로 되니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확 나가면 우리나라 IMF 때 이게 외환위기가 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망해봤잖아요. 이게 환율 문제가 제일 큰 쇼크거든요. 이거는 국제 경제와 국민 생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전반을 다 두들겨 엎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 문제를 파이코인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죠. 왜 은행이 들어가지 않았던 말단 모세혈관까지 지금 스마트 엣지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다 좋은데 한국처럼 스마트폰 강국인 나라에서도 이게 사양이 낮은 거를 하다 보니까 KYC가 안 되는데 지금 저 230개국 한다고 당신네들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 성능이 좋지 않은 중고 핸드폰 뭐 이런 거 중국제 핸드폰 쓰고 있는 이게 스마트 엣지에 문제가 있는데 띨띨한 엣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억 명, 1000억 개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 거예요. 각국의 그러니까 파이가 상장이 돼서
파이가 상장이 돼서 사람들이 파이를 팔아갖고 핸드폰이라도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수준의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이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 보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전부 부자 나라 돈이 신흥국 자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90년대 말에 금융실명제하고 외환 자유화 했다가 세계화 자체가 외환 자유화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영세미 형이 뭐 잘 모르면서 잘못해가지고 이 단자회사 보고 니네 돈 막 빌려 이래갖고 단기 자금을 다 빌린 거 아니야. 그랬다가 IMF로 다 망해버린 거 아니야.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간 후 신흥국에서 자금이 나갈 때 이게 절단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는 다르죠. 신흥국에 들어가면 자꾸 망하니까 자기네 나라 주식하고 채권에서 돌리다가 미국이 망해버린 거죠. 이게 화폐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이러고 있던 차에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이게 암호화폐가 말단 모세혈관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지금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만 돌고 있네. 그러면 왜 지금의 암호화폐가 다른 암호화폐가 스마트 엣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래픽 카드로 채굴만 잘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 엣지 필요하지 않아요. 초연결 AI 그런 거 할 생각조차 없어요. 근데 지금 초연결 AI 시대 스마트 엣지 금융혁명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게 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노드 같은 게 보면 노드가 뭐냐면 노드 자체가 엣지예요. 엣지 바로 전이지. 지능을 갖고 있는 거니까. 파이가 지금 아직 제가 노드 보상 뭐 이상하다 이렇게 갖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노드에 집중을 쓸까? 스마트 엣지 하려고. 초연결 AI 하려고. 노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노드를 막 하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왜 그러냐? 지금 테스트넷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넷이 되게 되면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은 지금 메인넷이 테스트넷을 지나서 메인넷인데 폐쇄형 메인넷이잖아요. 공개형 메인넷이 되면 다른 메인넷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정보가 많잖아요. 여러 다른 똘똘한 놈들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똘똘한 놈들과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능이 다시 또 분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능이 분산하려면 노드가 많아야 되는 거죠. 스마트 엣지에는 노드가 필수다. 노드가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센서가 많아야지 초연결 AI가 되니까. 센서가 많아야지 초연결 AI가 되고 센서가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센서가 각국의 파이오니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중간에서 1차적으로 모으는 게 노드잖아요. 당연히 노드가 많아야죠. 지금은 뭐 몇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노드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니까 앞으로 노드 보상에 대한 거는 어떤 것보다도 채굴효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이 올 5월달 기준으로 한국이 노드 1위예요. 한국이 3만 개, 일본이 29,600개. 거진 비슷하죠? 한국하고 일본이 노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파이가 성공 요소예요.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다. 중국이 다행히 많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중국은 자꾸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이 이게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 채굴해요. 탈중앙화라고 보는 게 이걸 딱 보고서 얘네 초연결 AI하고 스마트 엣지로 얘네들이 금융혁명 하려고 그러네. 아는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라는 거죠. 간수 잘 하시고 공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